일단 이게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택배기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개가 물어 뜯는 게 아니고 진짜 잡아먹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목, 팔, 다리 등에 지금 봉합 수술을 받고요. 현재 입원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초등학생을 물은 거잖아요. 왜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주인이 없는 떠돌이개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알고 보니까 주인이 있었다는 거고 견주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평소에 이제 집에서 개를 묶어놓고 키웠는데 사고 당일에 개가 목줄을 풀고 달아났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해당 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일단 우선 견주가 그 개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상태고요. 그래서 네. 지금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돼서 임시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같은 개물림 사고가 사실 하루 이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달 6월에도 이 같은 일이 있었어요. 7살 여자아이가 할머니 집에 방문했다가 옆집에서 키우는 개에게 물려서 공격을 당해 굉장히 큰 부상을 입었던 일도 있는데, 자, 누리꾼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고가 발생할 줄 아느냐. 이거는 무조건 안락사 해야 될 것 같다. 또 안락사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 안락사가 꼭 답은 아닌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개예요, 개. 개를 안락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락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위험한 개를 그냥 놔두면 그럼 어떡하냐. 이 개는 당연히 안락사 시켜야 되고 그래야 제2, 제3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되게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죠. 아니 만약에 우리 아파트, 이게 우리 아파트였어요. 우리 아파트였고 이런 개가 생겼는데 개가 안락사 되지 않고 다시 견주에게 돌아갔대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우리 아이도 또 무는 거 아니야? 계속 긴장의 연속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강아지를 어떻게 처분할 수 있을지, 어떻게 대우해야 될지를 동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준용되고 적용돼서 그 안락사라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일이지, 마치 응보주의처럼 네가 물었으니까 너는 죽어야 된다, 이런 식의 복수심의 어떤 그런 그 안락사 주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동물보호단체 지금 그 임시 보호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임시 보호되는 사진이 몇 개 나왔는데 사람의 손길을 따뜻하게 느끼는 표정을 하고 있어요, 사진에.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지금 굉장히 온순하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은 강아지에게는 죄가 없거든요, 개에게는. 그래서 무슨 행동이 그렇게 그런 공격성을 촉발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개에게 같이 살아가는 그 개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고요. 근데 한 번 물었으면은 두 번, 세 번 무는 건 일도 아닐까라는 생각은 사실 들거든요. 맞아요. 이 죄를 지으면 우리 사람도 죄 지으면 다 사형시키진 않잖아요. 그 개를 처벌하면 그 개는 지구상에서 없어지겠지만 또 다른 개들이 남아있고 결국은 이것도 시스템의 문제인데 그런 공격성이 표출되고 통제가 안 되면 결국은 그 관리를 좀 더 안전하게 해야 되겠죠. 그 강아지가 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우리 사회가 관리를 하면 된다고 봐야죠. 동물보호법에 어떤 개를 안락사시킬지 여부는 일단 그 개에 대한 진단을 철저히 한 다음에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안락사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의사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하여만 안락사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그렇게 수사 지휘를 했고, 다만 이 경우에 안락사를 하겠다는 수의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아직 안락사가 되지 않고 옵니다. 아니 근데 내가 만약에 이 해당 견주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견주도 벌을 받죠. 견주는 일단은 본인의 책임으로 다른 아이가 크게 좀 다쳤어요. 많이 다쳤잖아요. 그래서 과실치상, 과실치상죄에 당연히 해당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과실치상 같은 경우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어서 사실 이 상황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과연 본인의 책임을 다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견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지금 수술 봉합이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흉터가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어요. 이 흉터는 아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될 겁니다. 트라우마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까지 한 손해배상이 진행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매해 개물림 사고가 2천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를 쭉 생각해 봤을 때 우리도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